정규재 선생님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섞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그것을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규정을 하셨어요. 그게 그리고 오늘날 보수 진영의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사이에 그 긴장도 있을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 1조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 사이에 또 연계성도 있지만 그 긴장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보수 진영에서 우리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저는 그걸 꼭 진보적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 헌법 1조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개념하고는 공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부분을 또 더 거기에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민주주의,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재건하고 한 발 나아가는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공화주의, 공화국이라는 말에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1조에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그렇게 쓰지만 공화국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바로 이 공화국에 대한 오래된 규정, 최초의 명확한 개념과 규정을 했던 사람이 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공화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였으면서 또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했고 라틴어 문장으로 아주 글을 잘 쓰는 아주 위대한 작가이기도 했는데 그 공화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키케로가 그의 국가론, 법률론 이런 책에서 사실상 상당히 명확하게 고전적인 지금까지 내려온 정의를 했어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어로 레스푸블리카라고 하는 건 공공의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 공화정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는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세력에게 사적으로 소유된 것이 아니라 공공에 속한 것이다. 공화국은 레스푸블리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공의 것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민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공공의 것이다라고 하건 인민의 것이다라고 하건 인민이란 말은 요즘식으로 좀 편하게 번역하면은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가가 공공의 것이다. 인민의 것이다. 이게 바로 국가에 대한 정의이면서 키케로가 있었던 그 당시에 공화정 그런 국가 정치 체제에 대한 정의예요. 그때 근데 인민의 것, 국민의 것이라고 얘기할 때 국민과 인민이라고 하는 말이 키케로한테는 그냥 다수의 인간들이 아니에요. 인민은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키케로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사의 그 전통에 있는 사람인데 이때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질서, 보편적인 섭리 이런 것들을 인간이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성적인 것이 우리 안에 품성으로 형성이 돼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덕이라고 얘기하고 그 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성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어떤 질서, 섭리의 원리를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그리고 그 정의 또 시민이 가지고 있는 덕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실현시킨 그런 것들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키케로에 따르면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것, 국민의 것인데 그때 인민의 것은 다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섭리, 질서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고 그것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는 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들이 그런 원리를 사회적으로 실현시킨 것이 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조화라고 하는 건 우주가 하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면서도 어떤 질서 속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혼합된 것들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주이고 자연이라고 키케로는 봤어요. 그건 스토아 철학의 원리이기도 한데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로고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 변화 속에서도 운영되는 어떤 질서의 원리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에도 그런 로고스적인 것이 적용돼야 되고 인간도 그런 로고스적인 원리에 살 뿐만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것도 이런 다양성, 변화 이런 혼합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질서하게 되지 않고 조화와 공존의 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로고스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 체제에도 하나의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귀족적인 사람 그런 세력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인민, 그래서 민중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왕, 군주, 귀족 세력, 민중 이런 들이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공존과 조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혼합적인 정치체제의 원리이거든요. 그것들을 법률로 한 것, 정치적으로 제도화되면 삼권 분립의 원리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제적인 원리, 그 다음에 귀족제와 같은 그런 원리, 이게 원로원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군주제 원리 같은 것이 집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통령, 대통령과 같은, 그들은 그걸 콘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존재가 있는 거고, 또 민중이 구성하고 있는 민회 같은 것이 있는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공화정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체제를 도입한 거예요. 이 체제를 도입하는 게 또 미국 헌법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또 현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자면 현대 민주공화정,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공화정 체제를 선택한 나라가 이런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국가를 공공의 것으로 보고 또 법률에 의한 지배, 그리고 이성적 기율을 가지고 있는 시민적 덕성을 가지고 있는 훈련받은 존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의 원리, 이런 혼합적인 세력들이 공존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혼합 정치의 원리, 그래서 삼권 분립의 원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규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오늘날의 민주주의, 보수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시장의 권리, 시장의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만을 하는 것으로는 오늘날의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더하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공공성에 대한 생각, 시민 참여에 대한 생각, 훈련받은 어떤 시민 참여죠. 그것은. 그리고 여러 사회 세력이라고 할까요? 혼합되어 있는, 그러나 그것을 공존의 원리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체제, 이게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라는 말로만은 오늘날의 헌법 1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치제가 뭔지, 또 시민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공화정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거, 공화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교육시켜야만 우리가 이 체제의 주인이 되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품성, 눈 같은 게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